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에서 총격음으로 추정되는 폭음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긴급 대피했는데 오른쪽 귀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사건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동부 시간 이 펜실바니아 유세장에서 발생을 했으니까요. 6시 10분 경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약 1시간 한 반 전쯤에 지금 1시간 이상 지금 경과가 된 시점이고 시간이 그렇게 경과가 안 됐죠. 예. 주요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시간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합주인 펜실바니아 유세를 이어가던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도중에 이 유세장 근처에서 수발에 지금 총격이 울렸고요. 그 이후에 급히 잠시 몸을 피했다가 급히 이제 다시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안전요원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대피하는 모습이 목격이 됐다. 이게 현재까지의 보도 내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미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귀에 이 상처를 입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총격 때문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저희가 화면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이제 몸을 숙였다가 대피하는 과정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이제 차량에 타기 전에도 손을 높이 흔드는 장면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일단은 지금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파악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 심각한 부상은 현재로는 아닌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조금 더 이제 지금 현재가 아마 의료적인 조치, 그다음에 검사 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지금 알기가 좀 힘듭니다. 다만 이 현장에서 보여준 모습으로는 유세라든가 아니면 후보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큰 지장은 현재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유세 활동을 당분간 이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좀 유세 활동 이어갈 수 있다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귀 근처로 총알이 스쳤다면 바로 옆을 이 총알이 스쳐갔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마 지금 어떤 종류의 이 총기를 활용했는지는 지금 아직 여전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유세장 현장에서 총격범이 사망할 정도면 비교적 근접한 거리에서 그리고 이 단거리 사정거리에 이 총기를 가지고 총격을 가지 않느냐 추정이 되고요. 이게 권총이라고 추정했을 때는 이게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이 총격을 가한 걸로 생각이 되죠. 네, 지금 트럼프 캠프에서는 일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 괜찮다. 또 현재 의료시설에서 검사 중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상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언제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유세를 다시 이제 유세 일정 아마 오늘 일정은 어차피 총격 발생한 게 오후니까요. 네네. 발생하기 당장 또 다른 유세 일정은 지금 없겠지만 정말 이제 건재하다면 지금 공화당 전당대회라든가 여기는 이상 없이 참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마 내일쯤 되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쯤 되면 오늘 오후쯤도 마찬가지겠죠. 구체적인 건강 상태를 지금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 후보의 트럼프 전 대통령, 그다음에 바이든 현 대통령 양 후보의 어떻게 보면 가장 우려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 변수, 건강 변수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선거에서 이슈로 되어 왔기 때문에 네네. 바이든 현 대통령하고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측면에서라도 건강에 지금 현재 상황에 이상이 없다면 비교적 조기에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대선 국면에서 반 트럼프 지지층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인 바이든 측의 지지층일 수도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총격 이유를 추정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총격범이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요. 이건 총격 동기는 아마 계속 앞으로 미궁으로 남을 거예요. 물론 네. 이제 지금 총격범의 이 총격을 했던 총격범의 지금 이 배경이라든가 신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추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죠.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 공화당은 지지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혐오감이 높은 인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 민주당 지지자라든가 아니면 그냥 뭐 그동안 그 미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은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그 총격범들이 무슨 꼭 정치적인 성향에서만 그런 일을 저지른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인사라든가 아니면 정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지금 뭐 섣불리 누가 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곤란한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총격범 자체가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추정 이상의 선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화면으로 유세 현장만 봐도 굉장히 많은 인파가 밀집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무기나 어떤 흉기 같은 거에 대한 보안 검색도 강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총기 같은 경우 반입은 아예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실내 같은 경우에 총기 반입을 그 통제를 할 수가 있지만은요. 네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시크릿 서비스들이나 보안 차원에서 유세장 인근을 미리 이제 유세자는 점검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실내 행사 같은 경우는 소지품 자체를 그 따로 그 이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게 그 5개에서 행사가 벌어질 경우에는요. 사실상 이걸 완전히 통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예. 이게 과거에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유세 현장에서 총격이 있기도 했잖아요. 예. 예. 네네. 그러니까 이게 5개 집회인 경우에는 이거를 뭐 아주 근접한 거리나 일부에서는 검색이라든가 이게 일부가 가능하겠지만 완전한 차단은 어렵다라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 미국 사법당국 트럼프 유세장 총격을 암살 시도로 규정하고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이 대선을 관통하는 좀 핵심 이슈로 불상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현장에서 총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후보 유해 의도가 있다라고 본 거겠고요. 뭐 이제 지금 만약에 이게 이제 앞으로 아마 수사하게 될 거는 이게 일시적인 그 개인적인 동기에 의한 이런 해프닝이냐 예. 아니면 실제로 조직적으로 이게 지금 뭐 제가 볼 땐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만은 조직적으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는 일에 대한 조사는 분명히 그 벌어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자체가 현재 당장 뭐 미 대선 판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고요. 일단 그 총격범이 사망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프로파일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 행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총격범의 그 총격 동기를 밝히는데 당분간 미국의 수사 당국이라든가 조사 당국들도 역량을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도 관련해서 속보가 나왔는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전에 감사하다, 또 하나로 단결해서 폭력을 규탄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전해졌는데요. 백악관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 반응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고요. 네네. 상대 후보에 대한 그 위로라든가, 그다음에 비폭력의 원칙, 그다음에 또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신상위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 이것들이 나오게 될 거고 아마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 이게 지금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유세장이라든가 뭐 이게 특히 실외에서의 유세장 안전 문제에 조금 더 그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사안이 굉장히 어떻게 정치적으로 큰 대선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정치적 파장을 짚어볼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은 지금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은 더 결집할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지금 어쨌든 그 건재한 모습을 과시를 했기 때문에 네. 더 결집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총격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뭐 부상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동정 여론들 뭐 중도에 있던 표들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몰린다든가 전 대통령 쪽으로 몰린다든가 뭐 이런 효과는 기대하기는 힘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총격 동기가 파악되지 않았지만 유세장에서 후보에 대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 정치도 지금 완전히 양진영으로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예. 바로 그런 현상 때문에 지금 미 대선 TV 토론 이후에도 그렇게 지지율 변동이 없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신체에 중요한 부상을 입은 게 아닌 상황에서는 이게 하나의 그 대선 중간에 관심을 끄는 해프닝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대선 판도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전제가 지금 현재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로 인해서 상당한 생각보다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이게 조금 요동을 칠 수가 있겠죠. 네, 미국은 이미 끊임없는 총격 사고가 이어져 왔는데 이번 총격 사고로 인해서 이 총기 규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 같아요.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으로 더 논란이 뜨거워질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총기 규제 논의가 다시 나오겠죠. 나오는데 지금 제가 글쎄요. 그게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민주당 쪽에서는 총기 규제에 대한 정당성을 아마 이제 강화하는 오히려 이제 지금 그 공화당 후보 쪽에 그 대해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 그게 오히려 정당화돼야 된다는 점을 부각을 할 거고요. 예. 아마 공화당이나 트럼프 후보 쪽에는 그래도 미국인들의 총기 소유 자유는 보장돼야 된다. 아마 이런 그 논조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그간 입장을 보면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총기 규제가 후퇴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펴왔는데 네네. 지금 사건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입장이 좀 변하거나 더 진일보된 의견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이 낮다라고 아하.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는 전반적인 유세의 철학 문제가 네네. 사실은 민주당이 이 미국 사회에 그동안 이어져온 전통, 이것도 총기 소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계속적으로 파괴해오고 있었다라는 게 또 미국 국내 정치면에서는 중요한 그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총격이 있었다 그래서 갑자기 이걸 바꾸는 노선을 바꾸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총격범이 현재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러 네네.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차원에서 지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입국자 문제를 거론하는 순간 이제 총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져서 이런 사안도 조금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로는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불법 이민자나 불법 입국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네. 지금 나오는 게 종교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적인 그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한 종교적인 거부감에서 나온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혐오하는 사람들, 하다못해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반 트럼프 성향을 지닌 사람들,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증오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기가 싫어하는 후보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거죠. 이 범인의 동기에 대해서도 궁금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확한 상태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캠프에서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괜찮다, 이 지역 의료시설에서 검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좀 언제쯤 구체적인 상태가 확인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트럼프 캠프에서도 오히려 이게 지지자들 결집할 수 있는 기회고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하는 게 상대적으로 바이든 현 대통령에 비해서 고령이지만 상당히 건재하고 활력 넘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정말 크게 총격급 피해가 크지 않다면 지금 미국 시간으로 이미 지금 저녁 8시, 9시 지나고 있거든요. 네. 빠르면 오늘 밤 늦게 그 미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아마 한 정오쯤 되겠죠. 아니면은 내일 구체적인 트럼프 대통령 건강 상태에 대한 이제 지금 그 성명이라든가 아니면 기사 자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그런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릴 텐데 마지막으로 이번 사안이 앞으로 그 대선 판도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또 그 파급력은 얼마나 될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현재로선 예상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이 사건 자체만으로 대선 판도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트럼프 대통령 신상에 현재까지의 정보를 종합할 때는 대선 그 유세를 이어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대선 자체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당장 이게 그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힘들고요. 두 번째는 그 총격 동기 자체가 확실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고 미궁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심이 갑자기 요동칠 가능성도 없고요. 세 번째는 이미 그동안 미 대선 과정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고정 지지층은 거의 안 변한다라는 거죠. 네. 고정 지지층은 변하지 않는 데다가 이번 총격 사건 자체에 대해서 이게 후보자가 심각하게 부상을 입거나 한 상황이 아니라면 유동층이 움직일 가능성도 그리 적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현재까지의 정보만을 종합할 때는 미 대선 판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사건 이야기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전화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